우리 학교는 지금까지 선배들 동국대를 많이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맘뚱입니다. 이제 오늘은 건동호수 라인 중에 하나인 동국대학교. 2025학년도 동국대는 어떠한 변화가 있고, 그다음 동국대는 어떤 서류 평가를 하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동국대 항상 꾸준히 인기 있는 대학교 중에 하나죠. 근데 동국대 역시 이번에 이제 무전공 선발 때문에 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자, 열린 전공학부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있는데요. 똑같이 각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부장 추천 전형으로 50명씩 선발하고 수능으로는 각기 인문계열은 69명,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6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시스템 대학의 단과대학 모집이 있는데요. 학부장 추천으로 9명, 그다음에 수능으로 25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자, 근데 동국대 학부장 추천, 먼저 이제 여러분들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2025학년도가 좀 입시가 많이 혼란스러운 기정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의대 증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무엇이 있죠? 무전공 선발에 의무적으로 학과에 선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특히 이제 무전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문의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한결같이 좀 관리가 좀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아이들도 제법 좀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여기에 관심 있고 고3 때는 이것에 관심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 뭐,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무전공을 지원하게 되죠. 생기부가 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또한 반면에 무전공을 지원하는 아이들도 이런 전략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로 올릴 전략으로 무전공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올해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전공을 지원할 때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대학교는 동국대처럼 교과로만 그냥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그 대학교도 있고, 반면 어떤 대학교는 무전공도 학종으로도 선발한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무전공을 선발할 때 최소 여러분들이 수학으로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학교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유리한 무전공이 무엇인지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는 무전공 최소 한두 장은 여러분들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동국대,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완전 그건 아니잖아요. 그 교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과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서 8명으로서 이렇게 추천하고 있다 보니까, 교과 70%에 서류평가 30%가 들어가고 있어요. 서류평가. 서류평가 30% 들어가고 있던 어떤 분들이, 더구나가 동국대가 매력적인 게, 수능 체제가 없다라는 점. 우리 일반고 학생도 수능 체제 맞추기 힘들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상위 10과목만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지원해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와 동국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1점대 후반 학생들도 동국대를 받으려고 그래요. 왜? 왜냐하면 수능 체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엊그저께 상담한 남학생도 내신이 괜찮으니까 남학생도 내신은 좋은데 그 남학생 역시도 본인이 뭐 중앙대라든지 거기를 좀 학부랑 추천받으면 좋겠구나 하는 경희대 막 볼 수 있겠지만 수능 체제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동국대로 받겠다라는 점이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래서 매년 동국 학교마다 틀린 어떤 대학교, 어떤 고등학교는 동국대를 쉽게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어떤 고등학교는 추천받기가 너무 어려운 학교도 있다 보니까 동국대를 학교장 추천 받으려면 미리 여러분들 거기 말씀 그 담임 선생님하고 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동국대가 서류평가가 좀 많이 바뀌었죠. 교과 관련 연령, 교과 학습 발전 상황, 그다음 과세특 출결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평가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추천서기 때문에 좀 더 선생님들의 그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학교 생활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동국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류평가할까? 학교장 추천. 먼저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인성 20%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추천받은 학생들 교과는 학업 역량이 비슷비슷해요. 내신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영향이 크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여러분들의 그게
자기수도 학습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반드시 그 학과에 맞춰가지고 뒷받침하게 될 때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내가 내신만 되기 때문에 지원했다? 근데 이런 점들이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이거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한 동국대들 내신 비슷비슷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궁금한가? 뭐 열린 전공학부 입문과 열린 전공학부 자연 그다음 바이오 시스템 대학은 대체 동국대에서 무엇을 평가할까요? 먼저 인문계열은 이 두 가지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언어 역량과 사회 역량을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언어 역량과 사회 역량 당연히 국어, 영어, 외국 교과, 소통 역량과 사회 교과 중심 소양을 보겠다라는 거고 자연계열은 첫 번째로 수학적 역량과 두 번째로 과학적 소양을 보겠다라는 점이 당연히 수학 교과 중심의 논리적 사고 역량과 과학 교과 중심을 보겠다라는 점이 좀 바이오 시스템 대학은 과학적 역량 다음에 수학적 역량을 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과학 교과 중심의 탐구 역량과 수학 교과 중심의 역량이 좋지 이 말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이 무조건에 지원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계열에서 요구하는 것을 과세특에서 그 역량이 확실히 보여줄 때 학생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다음 동국대 학종하면 두드림 전형이죠. 자, 이제 면접 30%가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소프트웨어 전형도 30%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컨설팅을 많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지금까지 선배들 동국대를 많이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동국대를 잘 못 보내기 때문에 동국대 지원하지 마라. 라는 이런 뭐 말을 들었어요. 라는 이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하실 게, 하긴 저도 그러긴 그래요. 어떤 고등학교는 동국대 진짜 못 보내. 근데 반면에 어떤 고등학교는 동국대를 잘 보내. 내신이 부족해도 잘 보낸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동국대에서 요구하는 서류 평가가 여러분들이 충족시켰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두드림과 불구치션 인재 전형은 학업 능력 30%, 전공 적합성 50%, 인성 및 사회성 20%고요. 소프트웨어는 학업 능력 25%, 전공 적합성 55%, 인성 및 사회성 20%를 평가하고 있어요. 학업 역량하면 기초 학업 역량과 이제 그 두 번째는 학습의 주도성인데 일반적으로 두드림 지원하는 아이들이 기초 학업 역량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뭐 비슷비슷하는데 좀 뭐라고 할까? 그 학업 역량이 우리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좀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즉 입학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역량이 좀 여기서 좀 변별력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으면은 저는 전공 적합성 연결시키고 진로와 연계가 안 되면 어떤 수행평가 같은 게 진로와 연계가 안 되면 학업적인 역량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학습의 주도성에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학습의 주도성이라는 게 이제 선택 과목 이수 노력이라든지 공동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본인의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라는 이런 자기 주도적인 노력이 나와야 돼요. 즉 적극적인 참여가 나와야 돼.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는 생활 기록부가 있습니다. 이 점은.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이건, 물론 우리도 이제 그 생활 기록부를 이제 돌리긴 돌려봅니다. 컴퓨터로 돌려보긴 돌려보는데, 물론 저는 그것은 이제 뭐 다 맹신하지는 않아요. 제 성격상은 읽어보고 제가 직접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다음 연결성이 있는 건지, 깊이가 나타나는 건지, 학업적인 수행 역량과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뭐 이런 점들이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건데, 거기서 동국 내신은 비슷한데 거기에 떨어졌던 아이들이 이처럼 뭔가 적극적인 참여 경험의 열정이라든지 자기주도적인 노력이 좀 미흡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전공 적합성 50%, 그 다음에 수업때 55%잖아요. 전공 수학 역량과 전공 관심도 진로 탐색 노력을 평가를 하는데, 당연히 전공 수학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목과 학업 이수 내용을 보겠죠. 근데 여기서 변별력은 전공 관심도와 진로 탐색 노력에서 변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일단 이수 과정 및 노력에서 비교과에서 여러분들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 전공 관련 생활 기록부가
깊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국대는 활동의 깊이가 있는 상하 기록부가 합격을 했고, 내신은 좋아도 활동 깊이가 있는 애들, 뭐, 1차는 붙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면접에서 떨어진다, 물어볼 게 없다만, 없다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있어야 돼. 대표적으로 동국대 하면 경찰행정학과로 유명하는 사학과로 유명하죠. 사학과를 합격했다는 그 내신이 2.3학, 2.4 정도가 된다라는 말이야. 두드럼 전형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사학과를 많이 선호해. 근데 이 역사, 이 역사, 이 역사가 아니라 그 학생은 어떤 특정 역사에 대해서 아주 깊은 소양을 보여주는 깊은 조사를 보여주는 그런 학생을 합격했고, 일단 동국대 경영학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경영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가 경영학과 솔직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동국대. 그러면 제가 그 경영학과 학생의 상하 기록부를 보면 뭐, 뭐 없어. 깊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분야 깊은 소양을 보여주면서 합격한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에서 활동의 깊이가 확실히 보여지는 건지 이 점 한번 분석하고 현재 3학년이라면 동국대를 노린다면 빨리 1, 2학년 연계해서 활동이 깊이 있는 내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는 인성의 사회성의 역할의 수도성과 협업 소통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 역할의 수도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책임감 바탕으로 자기 혼자서만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수도적으로 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달성한 기록에 나와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동국대 하면 전공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이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거기에 전공 역량을 확실히 드러내게 되고 그다음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전공과는 깊이 있는 심화 탐구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가 동국대 합격한 아이들 생활 기록부를 공통점이 진전성 있는 진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진전성이 있는 진로 계획과 활동의 생기에 드러날 때 내신이 부족해도 면접으로 뒤집어서 두드리면 합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국대, 자, 면접, 동국대시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이죠. 자, 면접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서 저는 정말 좋아했다라고. 왜? 우리 학생들 글 쓰는 거 힘들어했거든, 자기소개서. 막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근데 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니까 저는 너무 행복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걱정했던 게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 당연히 면접 역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려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면접 역전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보통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 면접 역전이 30%였다면 자기소개서 폐지가 되는 30% 이상, 40%, 45%, 그 다음에 50% 육박한 그런 대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댓글을 보게 되면 그렇더라고. 진짜 면접이 어려웠다라는 점이 있어요. 동국대 면접 꼼꼼히 잘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이제 두드림 전형과 불교 추천 이전에 전형진의 적합성 20%, 전공 적합성 30%, 발전 가능성 20%, 인성 및 사회성 30%,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형은 전형치료 적합성 20%, 전공 적합성 30%, 발전 가능 30%, 인성 및 사회 2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형치료 적합성이라는 것은 전형 유형별 인재상의 부합도를 평가하는가, 이 학생이 과연 우리 거기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그런 점들, 주도적인 고교성을 평가하고요. 전공 적합성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의 생활 기록부에 나온다. 정말 이 학생이 했는 건지, 그다음 이 활동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꼬리 물기 질문과 압박 질문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이제 각 20, 30 이렇게 보면 발전 가능성 뭘 평가하냐면 문제 해결 능력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하 기록부에 어떤 시도를 실패했다라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가 여기까지 어떤 호기심, 궁금증을 가졌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어떤 점을 더 개발할 것인지 이처럼 목표에 대한 의지, 열정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감 능력이라든지, 일단 소통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진로 역량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공동이익을 달성하는 것도 살짝 답변해서 언급해주면 면접에서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동국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국대는 정말 서류 평가에서도 궁금한 점들이 많으셨고, 그다음 면접에서도 궁금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2025학년도 동국대를 준비한다면 지금 빨리 점검하고 준비해서 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